나 혼자 끝내는 독학 러시아어 첫걸음 진 트리치 세 번째 강의 Это карандаш. 이것은 연필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수업부터 여러분 우리 본격적으로 문법을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핵심 문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Кто вы? 당신은 누구십니까? Я студент. 저는 대학생입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는 인칭 대명사를 배워볼 거예요. 러시아어는요, 여러분, 한국어랑 비슷한 점도 많지만 영어랑 비슷한 점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어떤 때는 영어랑 어떤 때는 한국어랑 비교를 하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언어의 문법과 가장 비슷하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비교를 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듣고 따라와 주세요. 자, 러시아어 인칭 대명사는요, 여러분,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단수, 복수, 그리고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나뉩니다. 자, 먼저 단수 한번 살펴볼게요. 야, 나, 뜨이, 너, 그리고 3인칭 단수에는요, 여러분, 무려 세 가지 단어가 들어갑니다. 온, 그 남자, 혹은 그것, 아나, 그 여자, 혹은 그것, 아노, 그것이라는 세 가지 단어가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서 그 남자, 그것, 그리고 그 여자, 그것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갈까요? 그리고 또 아노는 무엇인가요? 왜 그것이 세 개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다음 수업에 자세히 설명이 나오니까요. 일단 온, 아나, 아노를 기억해 주세요. 자, 강세 때문에 앞에 단어는 아 발음이 납니다. 아나, 아노. 하지만 오는 모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강세가 무조건 이 유일한 모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온. 자, 내가 여러 명일 때, 나 포함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때는 복수로 мы, 우리가 됩니다. мы. 자, 그렇다면 나를 제외한 너희들이 여러 명 있을 때 너희들이 되겠죠? вы. 여러분 러시아어에는 존칭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v라는 단어는 여러분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너희들이 있는가 하면 당신들 그리고 당신이 있어요. 너희들이 여러 명 있을 때도 v 혹은 내가 존칭을 해야 하는 어른들이 여러분 계실 때도 v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계신데 나는 이 선생님을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혹은 존댓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신 할 때도 v로 사용이 됩니다. 이 v라는 단어는 여러분 문서로 표현을 할 때 만약에 상대방을 내가 존중을 하면서 표현을 할 때 문서상 v 대문자로 적어주시면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존중을 표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때문에 이 v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온, 아나, 아노 단수에서는 무려 세 가지로 나뉘었지만 이 세 가지 버전이 여럿이 있을 때는 한 가지 의미가 됩니다. 아니, 그들 혹은 그것들. 자,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Я студент. 저는 대학생입니다. Она художник. 그녀는 화가입니다. 러시아어에는요, 의문사 кто, что 가 있습니다. 영어와 비교를 하자면요, 여러분, kto는 who, 영어의 who와 같은 의미가 있고요. sto는 what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 그리고 무엇. kto에 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Who is it? что это? 이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it? 되겠죠? 러시아는 여러분 가장 어려워하시는 문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격입니다. 러시아어 격은 총 6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격, 주격. 이 주격의 의문사가 바로 кто, что 입니다. 명사 고유의 단어를 뜻하기도 합니다. кто, что. 자, что 발음할 때 우리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특수한 발음이 돼요. 슈도 아니라 쉐 발음으로 슈도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핵심 문장을 먼저 살펴볼게요. 슈도에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에다 그란다시 이것은 연필입니다. 자, 여러분 영어에는 to b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영어로 이것은 연필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때 this is가 붙어요. 그쵸? 우리 영어에 is 혹은 are가 있죠? 근데 러시아어도요, 이 to be라는 동사가 있어요. 바로 beit라는 동사입니다. 영어의 to be는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고, 미래 시제도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의 beit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현재 시제가 없다입니다. 때문에 현재 시제로 이것은 연필입니다. 혹은 뭐 이것은 볼펜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때는 이 beit라는 동사가 생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략이 된 것이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나중에 저희가 미래 시제 그리고 과거 시제를 할 때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beat, to be 동사의 현재 시제가 없기 때문에 생략이 되었다. 자, 여러분 명사에는요, 러시아 명사에는 성이 있어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러시아어를 배울 때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러시아어에는 도대체 왜 명사에 성이 있나요? 러시아어는 도대체 왜 또 술은 아니나요? 이렇게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때 항상 제일 먼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언어를 배울 때만큼은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해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해하기도 너무 어렵고 이게 외워지지도 않아요. 때문에 러시아어에는 명사의 성이 있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남성 아까 우리 배웠죠? 온, 여성, 아나, 그리고 중성, 아노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노 배울 때 아노가 도대체 뭔가요? 그것이라고 칭하던데 라고 했었죠? 바로 중성 단어를 뜻할 때 아노라는 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영어에서는 우리 사물에는 it를 붙이는 것처럼 러시아어에는요, 명사 자체가 이미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t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 명사가 연필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이 단어의 성에 따라서 온, 아나 혹은 아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명사의 성이 남성이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바로 단어가 자음으로 끝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란다시, 가란다시, 연필이란 단어죠. 그렇다면 여성 단어는 어떤 명사가 해당이 될까요? 바로 단어가 아로 끝날 때입니다. 명사가 아로 끝날 때는 여성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슈카가 있죠. 혹은 자, 우리 모음의 짝꿍 단어 뭐가 있었죠? 야가 있었어요. 야로 끝날 때 명사는 여성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삐스냐. 자, 야로 끝나죠, 여러분. 근데 명사 중에 이렇게 мяхкизна 부드러운 기호로 끝나는 단어들도 있어요. 이 부드러운 기호로 끝나면은 성이 무엇에 해당이 될까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мяхкизна로 끝날 때 남성에 해당이 되는 단어도 있고 여성에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медведь, 곰, 이 단어는 남성에 해당이 되고요. тетрадь, 공책, 이 단어는 여성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슬픈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мяхкизна로 끝나는 단어 중에 어떤 게 남성, 여성에 해당이 되는지는 규칙이 없습니다. 우리가 단어를 외우면서 그냥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곰은 남성이구나. 공책, tетрадь는 여성이구나. 우리 배우면서 차차 외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중성 단어 안노. 여러분, 사실 이 인칭 대명사를 살펴보시면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아노, 오로 끝나죠? 네, 중성 단어는 오 혹은 예로 끝나는 경우가 중성 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스모, 오로 끝나죠? 모레, 예로 끝납니다. 때문에 이 피스모, 모레는 중성 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러시아어 명사를 알려드릴 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끝납니다. 러시아어 명사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이 끝나고 바로 격으로 넘어가요.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나중에 격 변화를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때문에 저는 이 명사의 성으로 분류되는 거 말고도 명사의 격 변화에 따라서 1번, 2번, 3번 그룹으로 나뉩니다 라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나중에 가장 어려운 문법, 격을 배우실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하고 빠르게 외우실 수가 있어요. 왜 그렇다면 굳이 명사를 성 말고도 또 격변화 그룹으로 또 나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단어 빠빠가 있습니다. 아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로 끝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여성 같아요. 그쵸? 아로 끝나는 단어는 여성이에요. 아, 그렇다면 격변어 또한 여성처럼 하면 되겠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빠잖아요. 아빠가 여성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때문에 이 명사를 우리가 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 빠빠라는 단어의 성은 남성이지만 격 그룹으로 분류를 할 때는 1번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 1번 그룹의 명사에는 아 혹은 야로 끝나는 단어가 여기 해당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마, 엄마, 디에두스카, 할아버지. 자, 한 가지가 더 나왔어요. 그쵸? 아빠와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또한 성은 남성이지만 아로 끝나기 때문에 1번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뭐 엄마도 당연히 성은 여성이지만 그룹은 1번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2번 그룹은 자음 혹은 오, 예, 그리고 미하키스나로 끝나는 단어 중 여성이 아닌 단어가 2번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까라블, 자, 미하키스나로 끝나는데 이 단어는 외우셔야 돼요. 남성입니다. 남성이기 때문에 2번 그룹에 해당이 돼요. 아크노, 오로 끝나기 때문에 성은 중성이지만 2번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요, 여러분. 미하키스나로 끝나는 단어 중 여성에 해당이 되는 단어가 바로 3번 그룹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나왔던 단어죠. 제트라이츠, 공책.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공책, 제트라이츠. 이 단어는 여성입니다. 여성이고 미하키스나로 끝나기 때문에 이 단어는 명사 3번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초를 탄탄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우리 다음에 오는 이 격변화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하고 외우실 수 있어요. 때문에 이거는 어려워도 찬찬히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연습을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있을 강의에 단어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이 명사를 볼 때마다 아, 이 명사의 성은 여성이다. 아, 이 명사의 그룹은 뭐 1번이다. 이걸 계속 연습을 하면서 하시면은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핵심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Это моя книга. 이것은 저의 책입니다. 소유 의문사예요. 소유 의문사. 러시아어에서는 소유 의문사에 취, 취야, 취요, 그리고 취가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기 이크라드가, 야, 그리고 요가 있어요. 이거 뭐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그렇죠. 아까 우리 명사는 남성, 여성, 중성으로 나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남성은 자음으로 끝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잖아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짧은 이입니다. 짧은 이는 자음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때문에 최, 누구의 것,
혹은 누구의,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을 때 이 취는 남성 단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취야, 야로 끝나기 때문에 자, 아 또는 야로 끝날 때 우리 명사는 여성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취야 의문사는 여성 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취요는 요, 예, 요, 오 네, 중성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취는 복수입니다. 이 복수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렇다면 취, 취야, 취요 언제 사용하면 될까요? 명사 배울 때 우리 남성, 여성, 중성, 단수, 복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이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들은 전부 다 이 명사의 성과 수에 맞춰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 예문을 먼저 살펴볼게요. Chi это компьютер. 이것은 누구의 컴퓨터입니까? 자, 컴퓨터를 명사를 살펴보면 자음으로 끝나요. 자음으로 끝나면 성이 남성의 두 번째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이 남성을 표현하는 소유 의문사이기 때문에 남성에 맞춰서 Chi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Chi это компьютер.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컴퓨터가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거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예문 살펴볼게요. Чье это платье? 이것은 누구의 원피스입니까? 자, платье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예로 끝나요. 예로 끝나는 명사는 중성 그리고 2번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플라이티에 중성이기 때문에 자,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걸 물어볼 때 우리 중성 단어가 궁금해요. 우리는. 때문에 이 중성 단어에 맞춰서 질문 또한 취요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취요 это платье. 자, 그렇다면 이 크니가는 어떨까요? 아로 끝나요. 아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 단어이죠. 책, 여성. 여성 단어는 취야가 됩니다. 취야. 이것은 저의 책입니다를 질문으로 바꾼다면 취야 에다 크니가. 이것은 누구의 책입니까? 취야가 됩니다. 자, 이번 강연에서는요, 여러분 이거 외우시면 돼요. 취, 취야, 취요. 누구의 것입니까? 남성, 여성, 중성입니다. 러시아어에서는요, 소유 대명사 그리고 소유 형용사가 표현이 같습니다. 누구의 것 혹은 누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야, ты, мы, вы, 나, 너, 우리, 그리고 당신들 혹은 그들. 이 네 가지 인칭 대명사는 여러분 소유 형용사 혹은 소유 대명사가 될 때는 남성, 여성, 중성 그리고 복수로 나뉘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할 때 모이. 자, 이크라트가의 자음으로 끝나죠? 남성은 자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마이야. 여성, 야로 끝나요. 마이야. 마이요. 자, 오요, 예로 끝나면 중성 단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때문에 이 소유 형용사와 대명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이요, 요로 끝나고요. 복수에서는 마이가 됩니다. 마이. 여러분 이거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자, 이거의 차이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모이, 마이. 이건 여러분 위에 이렇게 꼬리가 있을 때는 이까라까 짧은 이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냥 반듯한 막대기가 쳐져 있을 때는 강세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이라는 단어에는 자세히 보시면 제가 강세를 찍지 않아요. 왜냐? 이 모이라는 단어는 유일한 모음 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강세를 찍어드리지 않아도 아, 강세는 이 유일한 모음에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셔서 모이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마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끝에 이에 강세를 이렇게 찍어드리는 거예요. 때문에 오가 강세가 없으면 아 발음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때문에 이 단어를 발음하실 때는 마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한 가지 예 중에 하나예요. 강세가 달라지면 뜻도 달라집니다. 모이, 마이. 자, 뜻 살펴볼게요. 똑같아요, 여러분. 어미가 자음, 야, 중성에선 요,
그리고 복수에선 이로 변화합니다. 남성에서는 tvoi, 여성에선 tvai야, 중성 tvai요, 복수 tvai. 뭐이도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 자음으로 끝났어요. 그쵸? nаш, naша, 여성, 아로 끝나죠. nаш, 중성, 그리고 복수에서는 наш이라고 어미가 이가 됩니다. v는요, 여러분, v랑 굉장히 비슷해요. 다만 n 대신 v가 오죠. ваш, 자음이에요. ваша, ваше, ваши. 온, 아나, 아니, 그, 그녀, 그들은 외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보, 예요, их. 이 세 가지 단어는 여러분 성과 상관없이, 수와 상관없이 항상 이보, 예요, их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특수 발음 배울 때 나왔던 단어예요. 이보, v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최애다 까란다시. 까란다시의 성은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남성입니다. 그쵸? 남성. 그래서 의문사 또한 최, 남성형이고요. 이것은 제 연필입니다. Это мой карандаш. 자, 똑같이 남성으로 단어가 사용이 되었죠? Это мой карандаш. 이것은 누구의 볼펜입니까? чья-то ручка. 자, ручка라는 명사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어미가 아입니다. 아, 어미를 가지고 있으면 여성 단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때문에 의문사 또한 чья, это ручка. 이것은 그의 볼펜입니다. 자, 그, 그녀, 그들은 성과 수와 상관이 없이 항상 이 한 가지 버전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문에 это его ручка. 만약 이것은 너의 볼펜이야 라고 했다면 자, 너, 그리고 여성을 찾아가야 되겠죠. это твоя ручка가 됩니다. 러시아어 3인칭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예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чья это чашка. 이것은 누구의 찻잔입니까? чашка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미 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자, 여성에 해당이 되는 인칭 대명사는 하나였어요. 아나. 아나 마야. 아나 마야. 명사가 여러분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명사는 이렇게 여성, 남성, 중성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3인칭을 사용을 할 때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영어의 it는 러시아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사는 처음부터 성으로 나뉘기 때문에 그 명사의 성에 따라서 인칭 대명사를 골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아나, 마야. 왜? 샤슈카는 여성이니까. 근데 만약에 샤슈카가 아니라 남성 단어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예문을 더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어 플라지가 있다. 플라지, 원피스입니다. 이 단어의 같은 경우에 어미 예가 있어요. 플라지에. 예로 끝나면 중성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중성 단어를 묘사할 때 아노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중성, 인칭 대명사죠. 아노, 마요, 플라지. 이것은 나의 원피스입니다. 네 번째 핵심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Это очень красивое платье. Это очень красивое платье. 이것은 매우 예쁜 원피스입니다. 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명사를 꾸며준다. 즉, 러시아어의 형용사는 뒤에 따라오는 명사의 성, 그리고 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왜? 형용사는 항상 명사를 꾸며주고 항상 명사와 함께 오기 때문에 형용사는 명사의 성과 수와 같아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명사처럼 형용사에도 남성, 여성, 중성이 있고요. 또 수도 복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의문사 먼저 살펴볼게요. 형용사, 남성의 의문사는 까꼬이, 어떤. 자, 여러분 까꼬이, 어미 오이가 있어요. 오이. 자, 여기서 또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가 아니라 이 크라트카예요. 짧은 이, 자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때문에 이것은
자음, 남성에 해당이 되는 형용사 어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большой, 어미 오이, 마찬가지로 이로 끝나죠. добрый, поздний, хороший. 즉, 남성 형용사는 어미가 오이, 의 혹은 이로 끝이 납니다. 여성 살펴볼게요. 의문사 가까야. 여기에 곧 힌트가 있어요. 아, 야. 자, 여성 명사랑 좀 비슷하죠? 아 혹은 야로 끝납니다. большая, добрая, поздняя, хорошая. 여성 형용사는 여러분 아야 혹은 야야로 끝이 납니다. 아야, 야야. 충성 의문사는 여러분 какое, какое, большое, доброе, позднее, хорошее. 중성의 어미는 오예 혹은 예예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수 какие, большие, добрые, поздние, хорошие. 복수의 형용사 어미는 의예 혹은 이예로 끝이 납니다.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은 어떤 도시입니까? 자, 우리 도시라는 명사를 꾸며줘야 돼요. 자, 도시, 고라드. 자음으로 끝이 나죠? 자음으로 끝이 나면은 이 단어는 남성입니다. 때문에 이 앞에 오는 의문사도 남성을 사용을 해야 돼요. какой, какой это город. 이것은 어떤 도시입니까? 자, 남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큰 도시입니다. 그럼 이 크다라는 형용사 또한 남성으로 꾸며줘야 되겠죠? Это большой город. Это большой город. 이것은 어떤 코트입니까? 빨도. 자, 빨도라는 명사는 오로 끝이 납니다. 오로 끝나는 명사는 중성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코트입니까? 이 코트를 꾸며주는 의문사 또한 중성이 되어야 돼요. какое это пальто? какое это пальто? 이것은 예쁜 코트입니다. 자, 중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 형용사 또한 어미가 중성이 돼야죠. Это красивое пальто. Это красивое пальто. 이것은 예쁜 코트입니다. 자, 형용사의 부정문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앞에 не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Это не трудный вопрос. 이것은 어렵지 않은 질문이에요. 자, 짧게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명사 vопроs는 자음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남성 단어이죠. 때문에 형용사 또한 어미가 남성을 갖게 됩니다. Это не трудный вопрос. чай не горячий. 이 차는 뜨겁지 않아요. 자, чай, 차. 이 краткое 자음으로 끝이 납니다. 때문에 남성이겠죠? 남성이라서 이 형용사 또한 어미가 남성 어미를 갖게 됩니다. горячий. 자, 부정문이기 때문에 앞에 не랑 같이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чай не горячий. чай не горячий. 러시아 언니 여러분, 부정문을 사용할 때 не 그리고 형용사를 띄어쓰지 않고 이어서 붙여서 쓰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не трудный 붙여서 썼죠. не горячий 이것 또한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부정문 배웠어요. 그렇다면 매우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앞에 очень 이라는 단어를 붙이시면 됩니다. очень. 이것은 어렵지 않은 질문이에요. Это не трудный вопрос. 하지만 이게 매우 어려운 질문이에요. 라는 표현을 할 때는 это очень трудный вопрос. Это очень трудный вопрос. oching보다 더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정말 이것보다 어려울 수가 없어. 라는 표현을 할 때는 слишком을 쓰시면 돼요. слишком. 강세는 이에 옵니다. слишком. 이건 어려워도 정말 너무 어려워. Это слишком трудный вопрос. Это слишком трудный вопрос.
그냥 쏘쏘. 그냥 뭐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았어. 라는 표현을 할 때는 не очень. 그냥 괜찮았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Это не очень трудный вопрос. Это не очень трудный вопрос. 자, 실전 회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리나, кто это? 마리나, 이건 누구야? 자, 우리 아까 배웠죠? кто это?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кто, 누구, who. это 안나. 이 사람은 안나야. это 안나. кто она? 그녀는 누구야? 자세한 소개를 부탁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 우리 이미 물어봤죠. 아까 кто это? 이 사람은 누구야? 안나라고 소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할 때는 한 번 더 kto라는 의문사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кто она? 어떤 사람이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야? Она наша новая учительница. Она наша новая учительница. 그녀는 새로 오신 우리 선생님이셔. 자, 명사를 먼저 살펴볼게요. учительница. 아로 끝이 나기 때문에 이 명사는 여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때문에 앞에 꾸며주는 이 형용사 어미 또한 아야, 여성화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 소유 형용사도 아로 끝이 나서 это наша новая учительница. Она наша новая учительница. правда? 진짜? 정말? 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쵸? кто это, кто она. 그리고 형용사의 성을 배울 때도 항상 명사,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명사 먼저 분석을 하면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 강의 때 배웠던 거 한번 총 정리해 볼게요. 우선 인칭 대명사를 배웠죠? 러시아어의 인칭 대명사는 총 단수, 복수로 나뉘고요.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그쵸? 야, 뜨, 온, 아나, 아노, 그녀, 그리고 그것, 중성. 그쵸? 왜냐하면 명사는 우리 남성, 중성, 명사, 중성까지, 남성, 여성, 중성까지 있기 때문에 온, 아나, 아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자, 내가 여럿이면 мы, 너희들이 여럿이면 вы, 그리고 그녀, 그것이 여럿이면 아니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러시아 6가지 격 중에 첫 번째 격을 배워봤어요, 우리. 주격. 주격의 의문사는 кто, что 가 되겠고요. 명사의 성,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남성, 여성, 중성. 명사는 성 말고도 격 변화 그룹으로 나뉩니다. 1번, 2번, 3번으로 나뉘는데 1번 그룹은 명사가 아 혹은 야로 끝날 때 3번 그룹부터 살펴볼게요. 그럼 더 외우기 쉬우세요. 3번 그룹은 냐 기스낙으로 끝나는 여성 단어. 나머지는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즉 자음, 오, 예, 냐 기스낙 남성 단어가 2번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소유 의문사 노래 배워봤어요. 취, 취야, 취요, 그리고 쥐. 남성, 자음으로 끝나니까 야로 끝나기 때문에 여성, 쥐요, 중성, 그리고 복수가 되겠습니다. 소유 대명사와 소유 형용사에는 모이, 마야, 마요, 마이. 자, 야, 뜨, 너, 그리고 우리, мы, вы. 이 네 가지 소유 인칭 대명사는 소유 대명사나 형용사로 바뀔 때 명사의 성, 그리고 수와 일치해야 되고요. 온, 아나, 그리고 아니는 외우기 굉장히 수월해요. 그쵸? 이거 한 가지밖에 표현이 없어요. 예요, 그리고 이흐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형용사도 배웠죠? 형용사, 예, 어미.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명사의 성과 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똑같이 자음으로 끝나야 되고요. 의, 이. 여성의 경우 아야, 야야. 그렇죠? 그리고 중성은 오예, 예예. 명사랑 비슷해요.
예로 끝나느냐, 야로 끝나느냐, 자음으로 끝나느냐. 그리고 복수, 의예, 이예가 있었습니다. 부정문을 할 때는 간단합니다. 그쵸? 형용사 앞에 니만 붙여주시면 돼요. 띄어쓰지 않고 바로 이었습니다. 니 더하기 형용사. 니 красивый, 니 хороший, 니 плохой.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오늘 배운 단어가 있었죠? очень, 매우, слишком, 너무, 그리고 не очень, so, 그죠? 그럼 별로? 라는 단어까지 이번 시간에 우리 배워봤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번 세 번째 강의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러시아어 문법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려워 마시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찬찬히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 때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